이어서 해봅시다. 자, 6번 보면 fx랑 gx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근데 이건 특이하게 fx식이 뭔지 gx식이 뭔지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fx랑 gx랑 둘러싸인 넓이를 찾아라라고 하면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뺀다. 즉, 두 함수의 차가 궁금하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fx가 요렇게 있고 gx가 요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a, 여기 b, 여기 c, 여기가 g가 이거다라 합시다. g, f 이거야.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거죠. 그래서 넓이 식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인 f가 더 위에 있으니까 f 빼기 g가 필요한 거고, 여기에서는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이번에는 g가 더 위에 있으니까 g 빼기 f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두 함수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f 빼기 g가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호로 생각했을 땐 위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양수가 나오게끔 한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 범위에서는 gx가 더 위에 있으니까 gx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럼 얘도 양수가 나오게끔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문제 주어진 이 힌트를 보면, 이 식을 보면요, fx랑 gx랑 빼기가 돼 있어. 근데 이걸 차라고 부를 수는 없죠. 누가 더 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더 큰지는 얘의 부호를 보면 되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양수다라고 하면은 fx가 더 위에 있다는 게 된 거고, 얘가 만약에 음수다라고 한다면 gx가 더 위에 있다고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f에서 f 빼기 g가 주어진 이 식에서 f가 큰지 g가 큰지, 언제 f가 크고 언제 g가 큰지를 알기 위해 이 주어진 함수를 그려놓고 부호를 따지려고 합니다. 방금 말한 대로 우리는 이 함수를 그릴 건데 그 목적이 뭐다? 부호이다. 그러면 빡세게 극값을 찾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좋아. 그러면 이 x제곱 빼기 4x의 2x승, 이거 부호를 따져볼까? 생각해봐봐. 2x승은 부호의 0을 줍니까? 주질 않죠. 그럼 얘만 부호의 0을 받는다. 그럼 우린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이 부호만 따져주면 얘의 2차 함수의 부호랑 똑같다. 얘는 절편이 0과 4, 즉 이 함수는 0을 했을 때 이제 x축과 만나는 근을 찾는 거지. x축과 만나는 경우는 0과 4일 때밖에 없다. 그럼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0과 4에서 축과 만나게 될 것이고, 부호는 풀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젠 부호도 찾았으니까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지금 이 형태가 나오려면, 이 부호가 나오려면 fx가 f 빼기 g라는 게 여기에서는 양수고 여기에서는 음수고 여기에서는 양수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여기에서는 fx가 gx보다 크다, 여기에서는 fx가 gx보다 작다, 요곳에서는 fx가 gx보다 또 크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f랑 g의 그래프를 각각 예상해 보면 fx가 대충 요런 식으로 있는데 gx는 요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야. 여기 x는 0이란 곳에서 여기가 f, 여기가 g, 여기 x는 0이란 것을 경계로 x가 0보다 작을 때 이 범위죠. 이 범위에선 fx가 더 위에 있게 그려진 거고, 이 x는 0과 x는 4라는 그 사이에 있는 경계에서는 gx가 더 크댔으니까 gx가 더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큰 데에서는 fx가 더 위에 있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이거를 믿으면 되는 거고, 우리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gx 빼기 fx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둘러싸인 부분 넓이. 아하, 그러면 요거에서 f 빼기 g가 나와 있으니까 g 빼기 f는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2x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들어와서 적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사실 요거를 적분을 하려면 부분 적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에서는
속해법이라고 알고 있는 학생 있죠. 속해법을 쓰면 좀 더 빠릅니다. 근데 속해법은 제외하고 수업 시간에 따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정석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보자. 일단 미분할 놈은 누구로 잡습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로 잡고 미분을 때립니다. 그럼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적분할 놈 2x승 2x승 그럼 요렇게 한 다음에 부분적분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랑 2x승을 곱한 거에서는 그냥 0부터 4까지 씌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호 바꿔서 요거 할 땐 부호 바꿔서니까 그 녀석은 플러스로 해놓고 0부터 4까지 2x 빼기 4 2x승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얘는 또 뭐 해야 된다? 또 부분적분을 합니다. 그러면 2x 빼기 4를 미분할 놈, 미분, 얘를 적분할 놈, 적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다시 2x 빼기 4랑 2x승으로 곱한 것은 그냥 0부터 4까지 구간을 씌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4까지는 2x승 dx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사실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빠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계산을 이제 해보자. 이것도 바로 마무리 질까? 얘는 2의 x승 0부터 4까지다.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면 4 넣었다. 그럼 마이너스 16 플러스 16이니까 0이 될 것이고 0 넣었다. 0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플러스 요거 계산합니다. 요거 계산하면요. 얘는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요 4 넣었다 라고 하면은 8 빼기 4 2의 4승 0 넣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 다음 이거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4 넣어주면 2의 4승 빼기 2가 되겠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4, 2의 4승 플러스 4 빼기 2의 4승 플러스 2가 돼서 2의 4승 플러스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2, B는 6, A와 B는 정수가 나온 거 확인해 주시고 최종 답은 8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은 이 함수를 그려볼 건데 이 함수는 몇 번 문제를 풀면 느낄 수 있는 이제 상황이지만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라서 지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프 자체가 이 사실을 모르더라도 그래프를 대충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원의 일부예요. 양변 제곱해봐봐. 양변 제곱하면 y제곱은 1 빼기 x제곱이에요.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입니다. 선생님 그건 원 아닙니까? 원인데 왜 원의 일부라고 합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요렇게 가지 않습니다. 요거에서 요렇게 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는 양변을 제곱해서 왔잖아. 양변 제곱이라는 것은 부호를 무시하는 큰 이제 뭐 함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양변 제곱을 했다는 것은 부호를 무시했다. 그러면 양변 제곱하기 전에 얘를 먼저 바라보면 얘 우변 자체는 루트 머식이니까 항상 0 이상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0 이상이다. y는 0 이상이다를 따져주고 얘를 원을 바라본다면 원 자체가 0,0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은 y가 0 이상인 부분, 즉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이것만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y는 0 이하겠죠.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면 얘랑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뭐야? 그럼 결론적으로 원이네. 맞죠? 결론적으로 원입니다. 그건 원이네. y는 루트 1 빼기 x제곱,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x제곱. 결국 원이네요. 맞죠? 그냥 원을 주면 되지. 자,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으로 표현한답니다. 자, 이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주면 좋은데 그림이 나와 있지 않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 입체 도형의 부피 구하는 문제는 사실상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솔직히 보너스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풀어봅시다. 자, 이 좌표 평면을 비스듬하게 평행 이제 입체스럽게 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방정식이 이 함수가 요런 식으로 누워져 있고 요 함수도 요런 식으로 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난 이거에서 이거를 둘러싸인 부분에서 x축의 수직인 평면을 잘랐대. 이렇게 자른 거야. x축의 수직인 걸로 자른 거야. 잘랐는데 그 단면이 모두 다 뭐다? 정사각형이라는 거야.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평면이 이게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이라는 겁니다. 그럼 정사각형 넓이를 찾아라라고 하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여기 한 점을 x라고 잡았을 때 x축 위에서 한 점을 x라고 잡았을 때 이 점의 좌표는 x, 루트 1 빼기 x 제곱이 되는 거고 요 점의 좌표는 x,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x 제곱이 되는 거예요. 됐나? 그럼 우리 부피를 구하려면 부피라는 것은 면들이 모인 거잖아.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정적분은요. 선들을 적분해서 면을 만든 거고 요 같은 경우는 부피는 우리 면들을 모아서 적분을 하면 입체가 되는 거, 입체 도형이 되는 거 그런 거거든. 그래서 우리 부피 공식이 뭐야라고 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sx dx. sx라는 것은 이제 이 단면의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 도형을 할 때는 이제 고등 범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밖에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X만 찾게 되면 거기에다 적분만 씌워준다라고 하면 부피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형태가 굉장히 이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는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변의 길이만 또 찾아주면 되겠죠? 한 변의 길이는 요 길이와 요거를 빼면 되는 거죠. 이 값과 요 값을 빼면 거리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2의 루트 1 빼기 x 제곱이 되는 거고 한 변의 길이를 알게 된다고 하면 sx라는 것은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4, 1 빼기 x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났네.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의 범위. 내가 x를 이 중간에 한 곳을 예를 들어서 x로 잡은 거잖아. 근데 그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4, 1 빼기 x 제곱 dx가 되는 거다. 됐나요? 자, 구간을 보면 뭐 의심하자? 기 의심하자. 우함수, 기함수 의심하자. 그럼 얘를 2배로 바꾸는 순간 0부터 1까지 4, 1 빼기 x제곱. 홀함수가 날아가는데 홀함수는 홀수차 함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4도 앞으로 버립시다. 그럼 8이 되겠지. 그럼 이거 적분만 해주면 3분의 x 빼기 3분의 1x 세제곱 0부터 1까지. 그럼 1 빼기 3분의 3. 3분의 1 빼기 3분의 1. 그래서 3분의 2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8 곱하기 3분의 2. 결론적으로 3분의 16이 이 상황의 부피가 되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8번으로 넘어갑시다. 8번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서 주어졌듯이 함수식이 선생님처럼 그린 거랑 비슷하지. 함수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좌표 평면을 입체처럼 보이게 비스듬하게 했고 그 한 변의 길이가 빗변이 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세워서 입체 도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피를 말하려면 이제 SX 어떤 한 면의 단면의 넓이를 찾아라라고 했잖아. 즉 SX를 찾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난 여기를 X라고 둔 거고 여기의 좌표가 X, 2 루트 2의 X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빗변의 길이가 뭐가 된다? 빗변의 길이가 2 루트 2의 X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각 이등변 단면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 직각 이등변을 따로 빼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직각이고 빗변의 길이가 2 루트 2x승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근데 우리 넓이를 구하려면 이걸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길이 b인 1대 1대 루트 2를 쓰려고 합니다. 그럼 난 이걸 잠시 네모라고 한다면 네모 대 2 루트 2x승은 1대 루트 2입니다. 그래서 루트 2 네모는 2 루트 2x승이다. 지금 루트 1 나누면 네모는 그냥 루트 2x승이 되겠죠? 자, 됐죠? 맞나? 맞죠. 자, 그럼 좋아. 그럼 요거는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네모의 제곱이죠. 네모의 제곱 2x승이다. 그래서 2x승이 sx가 되겠네요. 그럼 끝났다. 어떻게? 인테그랄 주어진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sx dx 하시면 되고 얘는 2x승이 적분하면 2x승이 되는 거니까 그냥 바로 푸셔주면요. 2 빼기 2의 마이너스 1승 즉 2 빼기 2분의 1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될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9번으로 넘어갑시다.
9번은 또 좌표 평면 운동이 되겠죠. 미적분은 좌표 평면 운동이 많으니까 좌표 평면 운동을 했을 때 얘가 0부터 t가 0부터 ln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봐봐 라는 건데,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이제 미적분은 좌표 평면이라서 좌표가 x좌표 y좌표 두 개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이 공식들은 사실상 좀 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적분 단원으로 갔을 땐 적분 단원의 속도와 거리의 단원으로 갔을 때는 수학 2보단 미적분이 좀 더 쉽다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이것도 미적분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더 이상 더 어렵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미적분 범위 내에서 문제를 내려면 얘는 좀 문제가 좀 단조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움직인 거리 공식은 사실상 속력을 적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속도라는 건데 위치라는 걸 x, y라고 표현하고요.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뭐 dt분의 dx, dt분의 dy가 될 거고, 이게 속도라고 하면 속력은 루트에다가 dt분의 dx의 제곱 플러스 dt분의 dy의 제곱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 0부터 ln4까지 루트에다가 속도를 안 구했구나. 이게 위치니까 dt분의 dx, 즉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라라고 하는 것은 2의 t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t분의 dy다라고 하는 것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면 이 속력이 완성되는 거겠죠. 그래서 2의 2t승 빼기 2, 그 다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t승, 얘 제곱한 거고 플러스 얘 제곱하면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4랑 계산해주면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럼 이게 나온 과정 자체를, 그 전의 과정 자체를 얘가 아까 마이너스 2가 있을 때 얘가 나온 과정을 생각해보면 플러스로 바뀌었다. 그러면 2의 t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승의 제곱이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나? 그 다음 중요하게 말하겠습니다. 항상 습관을 가져야 될 건 루트 a 제곱은 그냥 a가 아니라 절대값 a다라는 거야. 이걸 모르는 학생은 솔직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 안에가 완전 제곱됐다. 그럼 루트를 씌워놨다. 그러면 요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건 그냥 2의 t승 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승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여기에서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습관이라는 거지. 여기는 제곱의 루트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거 씌워 놓고 생각을 하십시오. 알겠지?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서는 괜찮은 게 요거가 양수고 이것도 양수니까 절대값은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알았지? 항상 습관을 잡아줘. 알겠죠? 그러면 2의 t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승 dt가 되는 거니까 요것만 계산해주면 9번 답은 풀릴 것이다. 그럼 얘는요, 적분을 하게 되면 2의 t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이 되는 거고 0부터 ln4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ln4를 넣었을 때 2의 ln4승 그 다음 빼기 2의 마이너스 ln4승 빼기에다가 0 넣으면 1 빼기 1 이게 된다는 거겠죠. 그럼 얘는 이거 알아야 되겠네. a의 로그 b의 c제곱은 요거랑 자리 바꿀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c의 로그 b의 a제곱이 된다는 것. 그럼 얘도 ln과 e는 관련이 있으니까 요거랑 자리 바꾸겠다. 그럼 4 ln 2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를 어떻게 처리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이 진수를 올려준다라고 하면 4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고, 그거는 4분의 1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랑 자리 바꾸다 라고 하면 얘는 4분의 1에다가 ln 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0이니까 필요 없고, 그럼 얘가 1이니까 4가 될 거고, 얘도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4분의 15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또 공식 나왔네. 자, 10번 같은 경우는 매개변수로 표현되었을 때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위에 9번이랑 10번이랑은 상황적으로는 달라요.
여기서 9번에서 말하는 t는 시각이 들어간 활용 단원입니다. 여기에서 매개 변수는 그냥 단순히 x와 t를 어떤 문자 사이에 끼워 중매 역할을 해서 중개 역할을 해서 그냥 표현을 각각 한 거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시각 t다라는 것은 0 이상의 무조건적인 범위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매개 변수의 t는 음수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거든. 근데 공식은 똑같아. 움직인 거리도 좌표 평면을 생각해 보면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야. 이렇게 곡선을 움직였다는 거야. 그럼 이 움직인 거리를 찾아라 라는 것과 함수가 이렇게 곡선으로 뚝 움직일 건데 그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것은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상황적으로는 좀 다른 문제가 되나 움직인 거리와 곡선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이 공식으로만 따지면 똑같다는 거게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위에서 했던 움직인 거리 공식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루트 dt분의 dx의 제곱 플러스 dt분의 dy의 제곱 dt였던 걸 10번에서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하겠습니다. dt분의 dx, x를 t에서 미분해라 라고 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럼 c제곱.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 미분 dt분의 dy는 2 sin t 해주고 속 미분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걸 그냥 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배각 공식이죠. 배각 공식입니다. 2가 아니라 코사인 제곱 t 빼기 사인 제곱 t가 되는데 이건 배각 공식, 코사인의 배각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2t로 바뀝니다. 그 다음 얘도 딱 대놓고 뭡니까? 배각 공식이죠. 사인의 배각 공식이요. 그래서 사인 2t가 돼요.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dt분의 dx, dt분의 dy를 여기 구해놨으니까 여기에 적용시켜 준다라고 하면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루트에다가 코사인 제곱 2t 플러스 사인 제곱 2t가 됩니다. 그러면 각 일치되어 있니? 2t랑 각 일치되어 있니? 네. 그러면 한번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뭐다? 1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0부터 3까지 1dt가 되겠네. 그러면 적분하면 t네. 그럼 0부터 3까지 해주면 3이네. 결론적으로 3이네요. 됐죠?